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8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는데, 좀 불안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기로 하고, 늦은 시간이지만 좀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밴딩에서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나스닥 ETF, 또 타이거 나스닥 ETF, 100 ETF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늦게 좀 마치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요. ETF가 굉장히 크게 성장한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좀 이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거 나스닥 100 ETF를 통해서 음, 아시아에서 가장 큰 ETF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개인 투자들도 이제 투자의 어떤 그 패턴이 형태가 또 ETF로 이제 많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AI 쪽 투자를 할 때도 뭐 AI 전력 쪽으로 할 때도 뭐 피지컬 AI 쪽으로 할 때도 반도체 쪽으로 할 때도 어떤 특정 개별주들을 투자하는 방식도 있지만 ETF로 스타일별로 묶어서 투자하는 이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연금 쪽에서는 ETF 투자를 이제 대부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갔다 오면서 ETF의 성장을 좀 다시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흐름도 어떻게 보면 이제 ETF 성장과 함께 400조 원 넘는 지금 ETF 성장을 이뤘는데요. 4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지금 ETF로 들어간 셈입니다. 그만큼 가는 종목만 가는 거죠. ETF 편입된 종목들 중심으로만 계속 자금이 들어오면서 증시 밀어올리는 어떤 이제 수급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의 어떤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정말 그 조그만 어떤 개별주들 투자보다는요, 기관이 선호하는, 왜냐면 ETF는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선호의 그런 이제 주도 섹터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AI 영역에서의 종목들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업종 내 주도력을 갖고 있는 기업, 뭐 무조건 큰 기업, 뭐 대형주 이렇게만 이제 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주도력을 지니는 종목은 시총이 높은 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5% 빠졌고 코스닥이 3.5% 빠졌어요.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예, 특히나 성장주가 좀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락 요인은 두 가지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금리는 이제 우리 성장주는 대표적인 게 지금 AI 섹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무엇보다 이제 시장을 주도했고, 성장주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타격을 가장 크게 주는 역할을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의 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MOU가 종료된 부분들, 그 부분과 함께 미국 대통령이 또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뭐 다소간에 한국에 좀 부담을 준 게 아닌가? 뭐 물론 이제 아시아 증시, 나스닥 선물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밀리긴 했지만 한국 증시가 조금 더 과도하게 받았던 게 아닌가. 일본 증시도 2.5%니까 적지 않게 좀 빠졌다고 볼 수 있고 대만도 1.1%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땐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금리의 증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영향도가 낮아졌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미 이제 미국 빼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금리는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의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큰 타격 받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는데요. 일단 시장 금리 올라가는 거는 성장주에 부담을 주는 거, 또 할인율을 높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성장주에 또 시세적 타격을 주는 부분은 뭐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이렇게 뭐 이제 시장 전체를 추세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이제 강하게 반도체 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매물대를 이제 가는 매물대에서 매물의 압박을 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보인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러한 사태 때문에 MOU 종료 때문에 또 유가가 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특히나 유가의 민감도가 큰 국가고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을 봤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증시 특히나 이제 삼전 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는 강한 움직임을 냈단 말이에요. 강한 움직임을 내다가 밀렸어요. 예. 삼전 닉스 이제 보시면 삼전 닉스 쪽에서 그 삼성전자 4% 밀렸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보시면 4.9%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60일선 부근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막 다시 꺾이고 붕괴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30만 원 내외 정도 가격에서부터 굉장히 세게 대중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물린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물로 나오는 그런 구간에 올라오면서 밀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는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조금 박스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가면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 매물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손바뀜이 되어야 이제 신고가 돌파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의 매물 소화 과정들을 박스권적인 흐름으로 이제 거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더 거대한 매물들이 여기 위에 이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요 부근에 다가갈수록 이렇게 저항을 받는 이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뭐 회사의 문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반도체 어떤 문제, 뭐 이제 둔화될 수 있는 조짐 이런 거 없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부분은요,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 이제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매물에 대한 어떤 손바뀜이 일정 부분은 되고 나서 1차적으로 여기선 됐고, 요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제 전개된다. 여기 물량하고 여기 물량들이 쭉 있거든요. 여기서 저항을 받는 거죠. 200만 원 언저리 있는, 그래서 여기부터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시세적 눌림,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이 있죠. 요 빨간색 선이 결국은 그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1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한 10시 기점부터는 쭉 돼가지고 도루묵. 근데 이게 같은 외국인은 아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패시브한 한국 전체에 대해서 비차익으로, 그러니까 시총 순서로 쭉 묶어서 뭐 30종목을 판다 한꺼번에, 이런 물량이 쭉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나왔습니다. 한 1조 가까이. 근데 1조만큼을 또 다른 쪽에서는 산 거예요, 외국인. 그래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그 차별화된 어떤 형태의 외국인 수급이 있다. 프로그램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KLX 넥스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LX 쪽에서는 9천억 정도가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이제 시총 상위부터 박스로 묶어서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0에서 아랫단에 있죠. 이 부분은 그만큼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그 형성이 된 어떤 수급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외국인들도 이제 보는 시각이라기보다는요, 패시브한 어떤 수급들은 흘러나왔지만 액티브하게 들어온 수급들은 굉장히 또 세게 들어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뭐 우리 이 싱가포르 이제 국부 펀드인 뭐 테마섹 이런 데서 이제 자금이 쭉 들어오고 이제 어떤 해외 이제 패시브 펀드 쪽에서 쭉 나가는 이런 어떤 구도의 수급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적인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해보니까 불안이라는 게 가장 이제 투자자들을 파멸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파멸로. 올라가도 불안해. 내려가면 더 불안해. 뭐 이런 어떤 파멸로 가는 이 불안감을 없애려면 우리 투자의 어떤 철학이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가격만 가지고서 보면서 이 불안감을, 우리 인생에서도 뭐 불안감이 가장 안 좋잖아요. 불안감이 막 커지면 또 우울증 생기고 막 절망감, 패배감, 비관적인 어떤 성격,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고 가라앉히고 근데 낮추면서 인생이든 주식이든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라 봐요. 오늘 지수 박스권이고 미국 금리 올라가고 뭐 미국 시장 금리 이런 게 때문에 빠졌지, 종목별로는 별 게 없어요, 사실. 예. 그냥 개별 종목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 전체 시장의 어떤 측면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이 더 세게 빠진 거는 우리 금리 민감도 당연히 코스닥이 더 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코스닥도 장기평선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서 좀 매물 저항을 받고 있고, 또 저런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흐름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오늘 뭐 알테오젠이든 에코프로든 뭐 종목별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빠졌고요. 반도체 쪽이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는데 삼전 닉스까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삼성전자도 4%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반락을 했죠.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플러스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심텍 다 반도체죠. HBSP. 그래서 반도체가 그나마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니체의 초월자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 한번 들으시면 충분히 이런 장세 속에서 단단한 심리로 또 좋은 수익을 장기적으로 내어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 토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네. 돈, 욕망, 외로움, 인정욕구, 사랑, 말다툼, 허영, 두려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독, 재산에 대한 조급함, 욕망, 남 탓, 불완전함, 침묵, 두려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생각보다 되게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출발점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생각만큼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이 뭐 사는 것들 같이 따라 사고 싶고, 그렇죠? 남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천천히 돈이 모이면 불안하고, 자신의 실패는 이유를 붙이면서 다른 사람의 실패는 쉽게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남 탓부터 하게 되고. 이 니체의 초월자라는 책이 굉장히 이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게, 성공 방법보다 먼저 자신을 관찰하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부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문제 삼습니다. 자산이 천천히 축적되는 자연스러운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무리한 선택을 하고 결국 자신의 욕망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식입니다. 남이 돈을 버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의 시간표를 버리고 타인의 시간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 아마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포트폴리오, 우리가 투자한 것들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가는 거, 다른 사람이 사서 이익 내고 있는 거, 그거 거들떠 볼 필요 없습니다. 니체식으로 표현하면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우리 기준과 철학으로 우리의 시간표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초월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남보다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니체에게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상태가 아니라 충동에 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면 화를 내고, 욕망이 생기면 사고, 사람들이 사면 따라 사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흔들린다면 겉으로는 자유롭지만 실제로는 외부 자극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어렵다. 니체 철학에서도 셀프 마스터리, 즉 자기 지배와 자기 명령은 자기 극복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초월자는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의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 급락할 때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다고 치죠. 일반적인 인간은 군중의 감정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초월자적인 인간은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고 나는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기로 했는가를 다시 묻는 사람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올라가다가 쭉 밀렸습니다.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과 같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하지만 한 발 떨어져서 뭘 물으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원칙으로 이 종목들을 들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가?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기로 했는가? 이거를 되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월자는 감정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인간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우리는 이런 초월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장,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시세에 민감하게 동조를 한다면 우리는 초월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또 군중적 감정에 휩싸이고 빠져들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지금의 시장을 판단하기로 했는가? 우리는 시대의 성장, AI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시장의 강력한 성장과 실적의 드라이브, 추세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 중심에서 우리의 투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박스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충분히 수급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제 시대적인 성장주들의 어떤 훼손은 없고
매크로적으로 시장금리 좀 올라가고 트럼프 이란 사태 뭐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폭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이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수급 주제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 산업을 이끌고 산업의 성장과 실적의 드라이브를 계속 이끌어가는 그 흐름이 깨지거나 훼손되거나 둔화되거나 하는 게 있느냐를 가지고서 기준을 삼고 판단을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술적인 수급적인 패턴도 이제 체크해 가면서 조금 더 타이밍적 기회, 비중적인 기회들을 찾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구간은 박스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이해가 된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붕괴나 하락 추세로 가는 그런 게 아니구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의 시장을 좀 마무리 짓고 편안하게 오늘 또 잠자리에 드시는 그런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늦었지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라이브 방송이 있잖아요. 라이브 때 또 이야기 드리면서 또 같이 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또 내일 유튜브 라이브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